안녕하세요. 불만창자들입니다. 자, A매치 휴식기전 치러지는 경기 우승부터 강등 그리고 파이널 A행 이제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 33라운드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요. 역시 재밌는 경기가 많았던 대박 라운드였습니다. 극장도 많았고 뉴페이스들도 많았고 맞아요. 참 재밌었습니다. 자,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강원 전북전 전북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4연승째를 내달렸습니다. 4월 이후 첫 4연승. 좋은 분위기 이어가면서 울산과의 승점차를 계속해서 1점으로 유지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큰 변화 없는 라인업 들고 나왔습니다. 1분 9초 만에 초스피드 선제골 나오면서 초반 분위기를 끌고 왔거든요. 역대 최단 시간 득점은 참고로 인천 방송환이 2007년에 기록한 11초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늦은 시간 터진 골이지만 어쨌거나 빠르게 일격을 가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용 크로스를 구스타포가 문전에서 잘 돌려놨고 이걸 성민규가 슛으로 가져가는데 골키퍼에 막힙니다. 그런데 공이 강원 입장에선 하필 김보경 앞으로 떨어졌고 김보경이 오른발 슛으로 득점. 7개월 만에 터진 2호 골입니다. 와, 7개월 만이요? 네, 와. 공교롭게 지난 3월 마지막 득점 상대도 강원이었다는 거 와, 재밌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1분 9초 만에 골이 나왔는데 최종 스코어가 1대 0이다? 이 말은 남은 90여 분 동안 골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골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좀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뜯어보면 내용은 알찼습니다. 전북은 확실히 전북 페이스. 김병수 감독이 실점한 이후에 13분 만에 조재환, 치베타노프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빼들면서 반전을 노렸는데요. 오히려 전북 쪽에 좀 추가 실점할 위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백승호가 두 번의 프리킥, 그리고 김승대의 슛, 구스타포 슛 모두 골문을 위협하기에 충분했고요. 전반에만 11개의 슛을 때렸습니다. 강원도 기회가 있었는데 27분이었죠. 이 상황이 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치베타가 왼쪽에서 길게 넘겨준 공이 고무열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무열이 잡아두지 않고 논스톱 슛으로 연결하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갑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진짜 바로 티에리 앙리 소환할 뻔한 그런 멋진 장면이었고요. 그런데 후반 초반 변수가 발생합니다. 홍정호가 전진 수비 즐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상대 드리블 저지하다가 경고 한 장 받았는데 정확히 1분 만에 임채민을 수비하다가 또 한 장의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전북은 지난 인천전에서 후반 14분에 일류첸코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거든요. 맞아요. 이번엔 10분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남은 35분여를 10명으로 싸워야 했는데 지난 인천전과 마찬가지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재령을 부랴부랴 투입하면서 버티게 돌입을 했고 상대의 12번의 슛을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수비진의 6탄 방어도 좋았지만 송범근의 선방 이날을 좀 돋보였는데요. 후반 30분에 임채민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온 것도 그렇지만 서민우 헤더를 걷어낸 것 이거는 정말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강원으로서는 임채민의 슛이 골대 마운 장면 그리고 추가 시간에 임창호의 골치 장면이 특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 잡고 분위기 올렸잖아요. 근데 이날 패하면서 잔류 싸움에 조금 더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고요. KOM은 김보경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에 서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는데 이날 기다리던 골까지 터뜨렸다. 식사마와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다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기와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영준이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잘 뛰다가 추가 시간인가요? 또 다쳤습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를 또 다쳤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조금 빠른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부상 회복 중이라던 바로우가 감비아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어제죠. 3일 날짜로 항공권이 발권된 상태라고 합니다. 14일까지인가 차출 기간인가 그래요. 그래서 17일에 열리는 울산과의 아침 8강 출전 여부도 살짝 불투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수협대 울산전. 울산이 3대0 승리했습니다. 울산이 복수에 성공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7월 2대5 대패를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3골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울산 이날 이동경을 극대화한 4-3-3 시스템을 꺼내들었고요. 수원FC는 이 울산의 좌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정동호를 왼쪽, 조유민을 오른쪽 윙백으로 둔 게 좀 이채로웠고 최근 체력적 부담을 느끼는 라스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난 프리뷰에서 제가 그랬죠. 울산 이날 경기 굉장히 벼르고 있었다고. 수원FC를 제대로 분석하고 준비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날 울산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수원FC가 뒤에서부터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면서 중앙에 이영재, 박주호, 무릴로 라인으로 이어지는 미드필드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울산이 엄청난 전방 압박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드 쪽으로 몰면서 가운데로 나가는 패스를 잘 막아냈고요. 그 기점이 되는 박주호를 성공적으로 봉쇄하면서 수원FC의 속도감 있는 그 플레이 그리고 허리 플레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박주호 이날 뭐 일찌감치 교체되는 수모도 당했고요. 공격 쪽에서는 3백에서 5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점이 어디예요? 좌우 윙백 그 사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잘 공략했는데 이를 위해서 좌우 공격수 박호 이동준의 빠른 침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울산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울산이 이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힘 바로 이동경의 존재였습니다. 이 경기 KUM도 이동경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동경 무르익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지금 뭐 찔러주는 뭐 패스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뭐 돌파 드리블 다 뭐 마무리 슈팅 다 기가 막히거든요. 특히 이동경의 장점이 뭐냐? 그전까지 한국형 테크니션들이 대체로 기술은 좋지만 좀 느리고 게으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동경은 많이 뛰고 스피드도 있는데 역동적이에요. 두 번째 골 장면 보시면 이동경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빠르게 침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마무리까지 잘하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수비하는 장면도 제가 준비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도 하고 그다음에 상대 체이싱을 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10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후반 역습에서 이날 이동경만큼이나 돋보인 활약을 펼쳤죠. 이동준이 쐐기골을 넣으면서 이동준은 혼자서 1.5배속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빨라요. 진짜. 울산은 까다로운 수원FC를 넘어서 선두를 지켰고요. 수원FC는 김도준 감독이 말한 대로 최근 경기 중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울산에 막힌 것도 있지만 전반 이른 시간 그것도 어이없는 실수로 선제골을 내준 게 컸는데 최근 골키퍼들의 실수가 잦잖아요. 유현이 베테랑 선수인데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고요. 바코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전반에 이제 울산에 밀리니까 이제 후반 김도인 감독이 과감하게 4-4-2 카드로 전환하면서 흐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라스가 이날 막히면서 공격에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라스는 이날 김기희한테 완전히 막히는 모습 보이거든요. 특유의 포스트 플레이를 하시지 못하면서 수원FC가 가운데다 주고 이제 뒷선에서 이제 리턴 받아서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네.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위력이 좀 반감된 모습 보였고요. 라스는 최근 계속 벨트비크거든요. 휴식기가 좀 반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원FC는 이날 지긴 했지만 인천이 패하면서 파이널 AN 가능성을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인천 수원전 수원이 1대0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네. 네. 파이널 A양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했던 경기였는데 수원이 웃었습니다. 양팀 이날 3-5-2 공미 2명에 수미 1명 배치한 것까지 똑같은 전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원은 경기전 훈련에서 정상빈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주환과 권창훈이 투톱에 자리했고요. 장호익이 빠진 자리에 양상민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예상한 선수들이 나왔고 인천은 무고사 김현 투톱이 3경기 만에 가동됐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정혁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습니다. 양 팀이 전형은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톱의 운영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경기 양상도 달랐거든요. 수원은 권창훈이 최전방에 섰지만 프리롤로 10번의 역할을 맡으면서 최전방부터 허리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기회를 엿보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반면 인천 같은 경우는 두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포스트 플레이, 뭐 이런 플레이, 최전방 선수들이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하면서 골을 노렸죠. 하지만 수원은 전방에서 싸워줄 선수, 유전 선수 나쁘지 않았지만 이 선수 침투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텨줄 선수가 없으니까 공격의 위력이 좀 떨어졌고요. 인천은 투톱에게 볼이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서 힘을 얻지 못했거든요. 전반은 좀 다 재미없는 노잼 양상이었는데 후반 분위기가 바꿉니다. 수원이 김건희를 투입하면서부터인데요. 9번. 딱 9번. 이 등번호에 어울리는 플레이였는데 김건희가 수원이 딱 원하는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KUM도 저희가 김건희로 했는데요. 저희가 수원 그 전반기 후반기 어떻게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한번 분석하는 방송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포스트 플레이도 하고 동시에 역습 상황에 달려줄 수 있는 김건희의 부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전반과 후반의 차이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김건희가 전방에서 확실한 기점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등을 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리턴으로 내주고 이런 모습들을 해주면서 공격의 다양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버티고 내주는 존재만으로도 공격의 템포나 패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더불어 김민우까지 살아난 모습. 김민우가 침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우도 확실히 버텨준 선수가 있으니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편할 수밖에 없었고 전반 인천이 유주환의 침투에만 신경을 썼다면 후반에는 이 김건희 높이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기재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수원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상대의 수비에 미세한 균열이 온 것을 틈타서 유주환의 크로스를 권창훈이 컷백으로 마무리하죠. 권창훈은 이날 결승골이자 수원 복귀골을 폭발시킵니다. 네. 수원 남은 시간 이제 민상계를 중심으로 안정된 수비를 펼치면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날 득점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권창훈이 다친 게 오게티가 될 것 같아요. 부상 상황만 보면 부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박건혜 감독도 이런 언급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인천의 부진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6경기 1무 5패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김광석의 부재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문제는. 이날 김현을 넣었지만 크로스 자체가 잘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투톱을 만들 의미가 없었다고 보는데 후반 인천이 만든 대부분의 장면이 롱볼에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좌우 크로스의 부재가 저는 상당히 아쉬웠고 여기에 템포가 굉장히 느려요. 역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못 올리고 어쩌다 나가는 상황도 패스가 굉장히 부정확하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에이스인 무고사는 이날도 다시 또 한 번 부진한 플레이 펼쳤는데 대표팀도 다녀와야 하거든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한다? 그러면 아예 무고사라는 존재를 지우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고사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입니다. 인천 주중 지금 강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5반석까지 다친 상황이거든요. 수빈이 공백까지 생겼는데 어쨌든 이 경기지만 강등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인천의 상황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요. 네, 좀 반전을 좀 응원해 보고요. 3일 경기로 갑니다. 제주 성남전은 제주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제주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야. 최근 6경기 5승 1패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판도 자체를 흔들고 있는 좀 흐름만 놓고 보면 3위가 더 제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난 포항전에서 로테이션했던 제주는 주민규, 정우재, 안현범, 김호규 등 주전급들이 대거 복귀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았던 김경재가 다시 3백 중앙에 섰고요. 강윤성이 이창민의 파트너로 나섰고 제주가 올 시즌 22세 카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이날 변경준이 3톱의 오른쪽에서 데뷔전 기회를 잡습니다. 네. 성남은 저희 프리뷰에서 이제 경기력이 좋았던 강원전 라인업이 그대로 나설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제주전에 나섰습니다. 뮬리치는 벤치에 앉았고요. 제주와 성남이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점유율은 성남이 이겼고 슈팅수는 제주가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양상은 똑같았어요. 성남이 점유율에서 52대 48로 우위를 보였지만 슈팅에선 제주가 11대 4로 앞섰거든요. 제주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 제압했습니다. 이창민의 멋진 공간 패스를 안현범이 받았고 안현범의 크로스를 제가 키맨으로 꼽았던 제르소가 컷백으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안현범 나가는 과정에 화면으로는 좀 오프사이드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 이태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사이드는 아니었고요. 이후에 이제 일진 이태희 공방을 이어가는데 성남의 경기력 괜찮았었습니다. 제주 원정에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결국에는 동점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전반 33분이었죠. 이종성이 아크 정면에서 수비 한 명을 제친 후 멋진 왼발 슈팅으로 제주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득점도 득점인데 세레모니 너무 시크해. 거의 안 하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옛날에 제주랑 인연이 있나? 내가 난 공이 빗나간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갔나? 왜 이렇게 그냥 걸어 나오지 했는데 그게 세레모니였습니다. 맞아요. 네. 제주 전반 추가 시간 결정적 장면, 이 장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습상에서 제르소가 골키퍼 상황 맞서는 기회를 잡았고 뒤에 오던 진서욱한테 내줬는데 순간 다리가 풀리면서 제대로 터친 희대 몸개그였는데 득점 기회를 날리죠. 다행히 제르소가 볼을 잡을 당시 옵사이드였게 막는 거지. 아마 온사이드였다면 올 시즌 시즌의 미스상 이런 거 있잖아요. 더선이 잘하는 거. 이청용과 지금 아마 경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떼놓은 당상일 뻔했습니다. 후반에도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후반 15분이었죠. 수비형 미드필더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종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가면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꼬였어요. 여기에 선수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의 기동력이 뚝 떨어졌어요. 쥐나는 선수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주의 폭풍 공격이 이어집니다. 안현범의 결정적인 헤더는 최지묵의 멋진 방어에 막혔고요. 이창민의 기가 막힌 중거리포는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김경재의 극장골로 막을 내립니다. 워낙 극적인 골이었던 만큼 김경재를 KO에 무렵을 하겠습니다. 수비 리딩도 좋았고요. 역시 결승골의 주인공. 이게 데뷔골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좀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잖아요. 이 골로 아주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특히 선수단 전체가 이제 세리머니 나설 정도로 극적인 골이었는데 신스틸러는 당연 남길 감독이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크지 않은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일 정도로 좋아해서 제가 경기 후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네.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벤치에 있을 때 코치들이랑 여기서 놓으면 내 뛰어나간다. 나간다 진짜. 나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간절하게. 제발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들어가니까 완전 흥분돼서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톡으로 지금 그 좋아하는 짤이 움짤로 나왔나 봐요. 엄청 보내면서 놀린다고 막 창피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예. 네, 보기 좋았습니다. 네. 반면 성남은 이날 나쁘진 않았습니다. 경기력이. 근데 막판 실점에서 1점을 놓쳤고 김남일 감독의 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네, 경기였고 미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이상의 손실이 좀 있었는데 수비에 권경원이 햄스트링 통증을 느꼈죠. 마상원이 수비 과정에서 최지문과 부딪히면서 잠시 또 의식을 잃은 장면이 있었고 이종성 선수도 뭐 3백 오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햄스트링 통증 크게 느껴질 것 같고 이미 부상으로 쓰러진 리차드까지 수비진의 줄 부상으로 아마 성남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5번째 경기 광주 포항전. 포항이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대역전승이었죠. 네, 제주 김경재도 그렇고 이번 라운드에는 조현들이 반전을 하는 게 눈길을 끌었는데 맞아요. 광주 포항전에선 이호재가 영웅놀이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광주는 허율 이한도가 돌아왔지만 엄지성이 이번에 눈병으로 빠졌고요. 눈병 유행이네. 그러니까요. 포항은 그랜트 공백을 이광준으로 메웠고 불안 요소로 떠오른 골문을 이준에게 다시 한번 맡긴 게 특징이었습니다. 전반은 헤더 컨테스트. 양 팀이 헤더로 공격을 좀 주고받았는데 골키퍼의 선방과 또 공이 골대에 벗어나면서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칩니다. 특히 포항 경기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반 슈팅수 1개에 그칠 정도로 광주에 조금 말린 경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실점도 하지 않으면서 후반을 기대케 했고 후반에 5골이 나옵니다. 9분입니다. 팔라시오스의 크로스가 광주 수비수와 골키퍼의 사이드 미스로 인해서 그대로 득점이 됩니다. 포항으로서는 참 되는 날이다. 시즌 1억 골이라 그러죠. 네, 시즌 1억 골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줬고요. 하지만 광주의 엄원상이 페널티를 얻어내고 이것을 김종우가 동점골로 만듭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페널티 안 나왔는데 엄원상이니까 한 발 더 다리를 뻗었어요. 먼저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권한규가 그걸 놓쳐서 다리를 차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광주가 기세를 탔고 2분 뒤 두현석이 영리한 움직임으로 역전골을 만듭니다. 패스도 좋았고 터치도 좋았습니다. 네, 거기서 그 타이밍의 왼발슛. 맞아요. 네. 별명이 2개로인데 아게로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데 실점 이후에 어쩐 일인지 막 무너집니다. 이호재가 결과를 바꿔놓는데요. 진짜 제가 뽑은 KOM도 이호재. 당연하겠죠. 네, 약간 외모상으로는 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2000년생, 올해 신인입니다. 이전 8경기에서 득점이 없었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김기동 감독이 마땅한 공격 카드가 없어서 기용한 카드라 볼 수 있는데 투입 7분 만에 골문 반대쪽을 노리는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더니 추가 시간에는 완벽한 등딱 수비수를 밀어내고 화려한 턴 동작으로 슈팅 그리고 득점을 만듭니다. 엘링 홀란이 자주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로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호재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뭐 연습 경기에서 골도 넣고 자신감도 얻고 돌아온 것 같다. 헤트트릭 했었죠 그때. 네, 헤트트릭. 김기동 감독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포항은 4연패 끊고 이날 승리하면서 그룹 A 재진입 희망을 남겨뒀습니다. 반면 광주는 4연패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거든요. 이날은 골키퍼 포함 수비진이 모두 실망스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서울 대구전 1대1로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뭐 다른 경기에 비하면 유난히 내용이 좀 부족하고 컨텐츠가 조금 딸리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키워드는 팔라입니다. 지금 무관중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감독, 코치, 선수 목소리가 기자석까지 들립니다. 뭐 특히 기성용의 집중해! 이거에 되게 많이 들렸는데 그거보다는 팔로가 제일 많이 들렸어요. 계속해서 팔로를 불러 세우고 얘기를 하고 통역사 불러서 통역사가 또 얘기하고 팔로는 표정 약간 억울한 표정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그런 팔로가 37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 나상호가 역습 상황에서 뒤로 살짝 내준 공을 정확한 슛으로 득점을 오랜만에 본 합니다. 포항 시절에 봤던 슈팅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딱 잡고 때리니까 정확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고작 5경기 했을 뿐인데 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제골을 넣었으면 조금 지키는 그런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날 후반 시작 44초 만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 1대1로 비겼거든요. 지난 4경기 돌아보면 뭐 전술적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뭐 과르디올라를 따라한다. 분데스리가의 뭐 유행하는 전술이다. 근데 이날은 정신이 없었어요. 풀백들이 미드필드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공을 뺏기고 돌아간다거나
그렇게 조금 뭐 투지도 좀 딸렸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기민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조금 슈팅 찬스 내줬거든요. 특히 정치인이 전반 막바지 들어온 다음에 정치인의 빠른 스피드에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고광민 선수인데 지금 한 달여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투입 7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발목을 밟았다고 그렇게 주심은 VR을 통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터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감독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고 안 감독은 괜찮다고 뭐 토닥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기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역전골을 내줄 뻔했습니다. 사실 에드가의 슛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대구는 이날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정규리그 3위를 확정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최초일 겁니다. 스플릿 도이프. 네, 스플릿 도이프 최초일 건데 지금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정규리그 구단 최다 승점도 세웁니다. 오. 지금 감독은 정규리그 3위에 만족하지 않고 최후의 3위 그래서 리그 순위로 아침을 따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지금 기세로는 가장 앞선 게 아무래도 대구라고 보여집니다. KOM은 정치인으로 하겠습니다. 전반 실점 이후에 투입돼서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최근에 뭐 세징야의 백업 이렇게 전반에 나왔다가 교체되는 그런 선수로 좀 활약을 했는데 이날만큼은 슛도 좋았고 의욕도 좋았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마무리가 아쉬워서 그렇지 플레이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많은 팀들이 정치인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 가다듬으면 한참 좋을 때 이근호의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날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고요한은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다고 하고 이태석은 충돌로 머리를 다쳤는데 경기 당일 병원 진찰 결과 큰 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지금까지 33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